A조는 이제 조장님인 임태훈님, 그다음에 정도현님, 노선영님, 그리고 저 서정원님 이렇게 5명이서 했고요. 어떻게 분담을 했는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레빗 모델링 어떻게 작성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개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공동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일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은평구립도서관입니다. 은평구의 참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도서관이고,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그리고 옥탑 위에 2개층까지 포함해서 그런 규모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 은평구립도서관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참 중턱에 자리한 은평구립도서관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좀 잘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계단식 형태의 매스를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또 이제 중정 사진을 봤을 때 저희가 이 공간을 레빗으로 좀 잘 구현을 해보자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스터디를 하고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구축 방식은 사실 이제 다른 조분들과 아마 많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드라이브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날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템플릿을 배포해서 이제 각자 파일들을 링크로 합치는 방식으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이트에 마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 모든 파일들을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정했던 일정대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차질이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제 파일들을 각 층별로 작업한 것들을 이제 합치면서 서로 좀 간섭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막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오류를 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어서 생각보다 모델링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사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빗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는데, 사전에 이제 CAD 도면을 좀 정리를 하면서 퍼지와 W 블록으로 저희가 좀 레빗으로 링크를 불러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용량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상부는 이제 레벨과 그리드를 잡으면서 이제 템플릿을 주관을 했고, 그 템플릿 안에 들어갈 패밀리어 유형을 나머지 팀원들이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작업이 완료된 뒤에 이제 다 같이 구조 모델링, 건축 모델링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델링을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목적이었고, 이제 툴을 익히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각자 층을 하나씩 맡아서 모든 과정을 모두가 겪어보자, 경험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로 층을 나눠서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한 작업을 이뤘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다른 조들도 비슷할 겁니다. 구조 부재 이런 편집으로 만들고, 건축 마감이나 이런 것들 이용 편집으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창호나 문 같은 거는 이제 패밀리로 매개 변수 입히고 카테고리 만들어서 패밀리로 넣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은평구립 도서관에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외관이 노출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레빗으로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는데, 2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콘크리트 그 구조 벽 자체에 페인트 툴 있잖아요. 벽지 이렇게 하듯이 페인트 툴로 넣는 방식이 있었고, 2번째 방식은 이제 커트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커트널의 멀리언으로 콘크리트 줄눈 표현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단위 패턴을 그 미터법 커트널 패널을 통해서 패널 패밀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구멍들을 표현을 하고, 그거를 패밀리로 로드를 시켜서 넣는 방식이 있었는데, 만약에 요즘 지어진 최근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외단열이니까 2번째 방법이 적합하겠으나, 저희 은평구립도서관은 내단열이어서 2번째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이제 저희도 페인트 툴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페인트 툴로 하다 보니까 이 단위 사진 이미지가 서로 이렇게 간격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아쉽게도 랩빗에서는 노즐 콘크리트를 표현을 하지 못하고 렌더링으로 가서 거기서 재료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나중에 이 노즐 콘크리트 저희가 스터디한 파일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실무에서 좀 유용하게 저희 대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초는 여느 다른 공식물과 다르게 좀 매트 기초가 아니라 독립 기초의 역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좀 특이한 기초였는데요. 이거를 할 때 독립 기초가 바닥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기둥을 올린 다음에 구조 프레임을 할 때 다른 보와 다르게 이 하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했고요. 이렇게 해서 기초를 만들고 그 이제 하나씩 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나 바닥에 단차가 생긴 부분들은 이제 특히나 보 같은 건 낮은 쪽 슬라브에 맞춰서 보의 깊이를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보를 잘라서 유형 편집으로 보의 깊이를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 모델로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상의 편의로 이렇게 삼각형의 단면을 가진 부분은 수익으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구조 모델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특이한 게 이제 곡면으로 된 벽이 있고 뭐 사선으로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고부나 절단으로 해서 이제 일반 내부 편집 모델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도서관 뒤편에 산책로가 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원이랑 그런 부분에 이어지는 철골 브릿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릿지를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만들었는데 와이드 플랜지 기둥과 보호로 만들고 그 위에 사선보, 퍼린으로 만들고 목재 바닥 마감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사선보 부분이에요. 사선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먼저 이제 그 보를 이제 사선 방향으로 그린 다음에 그거를 결합 분쇄를 시키고 단면에서 이제 참조평면을 절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거나 이제 미러를 할 때 이 부재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조평면도 같이 선택을 해서 복사하고 대칭을 하니까 문제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조 모델링 마치고 이제 건축 모델링으로 들어가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첨창에 유리 블록으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붕에서 커튼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했는데 일단 그 유리 블록을 올리기 전에 그 유리 블록을 지지해주는 파라펫 그리고 H빔, 두껍석, 프레임 순으로 이제 일반 모델과 와이드 플랜지모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지붕으로 커튼홀을 넣었는데 여기서 지붕 경사 정의를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평지붕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유형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속성을 넣었는데 이 속성에서 유리블록이 저희 상세 도면을 참고를 해서 유리블록의 두께와 그다음에 유리블록의 줄눈을 멀리언으로 만들어서 이제 속성을 부여를 하였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치수에 맞춰서 유리블록 간격과 줄눈 간격을 더해서 230씩 해가지고 최대 간격으로 해서 만들었더니 캐드 도면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만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블록은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만들어서 다른 층에도 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공유할 때 따로따로 떠다닐 수가 있어서 그룹으로 묶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팀원들한테 공유할 때도 그룹으로 로드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곡면으로 된 유리 블록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하면서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 또 한 가지가 그 사전 작업으로 유형을 만들 때, 벽체 유형을 만들 때 이제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의 벽, 그 화장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통째로 아예 그냥 벽돌과 몰타일, 자기질 타일, 시청필 이용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벽 타입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평면상으로 봤을 때 벽돌끼리 이게 다른 재료로 속성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바람에 결합이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단면상으로 봤을 때도
방스턱 위에 마감이 올라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조적병만 따로, 그다음에 마감만 따로 해서 다시 유형을 편집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이 되었고요. 그렇게 건축 모델링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구는 이제 여기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저희 거에 맞게 이제 가구 크기 조절을 하고 조합을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큐비클은 이제 오토데스크 패밀리에서 각 부재들을 로드를 해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가시성 큐비클 체크를 해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모델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대지를 같이 작성을 했는데, 토목에서 토목 주변에서 받아온 이 현황 측량도를 캐드에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불러들여와서 등고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등고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기가 번거로웠지만 그래도 다행히 정말 레빗이 편리하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PT에 보시면 막 이렇게 레벨이 단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차들이 다 레벨 간격 띄우기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건축 모델링 한 거를 링크로 불러들여와서 그냥 이렇게 선 따서 온라인으로 다 건물 패드를 맞추는 형식으로 했을 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랩이 정말 편리하구나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저희는 이제 경사가 주로 있다 보니까 도로도 다 평지가 아니라 경사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건물 패드를 운영을 해가지고 경계선을 딴 다음에 거기서 경사 화살표로 테일의 높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경사 도로를 만들어서 구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있었던 산책로는 소구역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등고가 좀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패드로 바닥을 눌렀을 때 이렇게 그 지형들이 다 뜨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면 편집을 통해서 점을 배치한 다음에 이 점들을 3D로 가서 이 건물 패드에 맞춰서 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정말 랩이 정말 똑똑하구나를 느낀 게, 이 건물 패드를 이용해서 아까 경사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경사 도로에도 그 경사 각도에 맞춰서 점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와 진짜 유용하다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경 요소, 도로 경계 사업, 주차장, 그다음에 조경 디딤판 이런 것들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도면대로 전환 설계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걸 좀 바꾼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메인 공간이 되는 로비 공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원리형 간격이 좀 600 간격으로 좀 좁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렌더링을 수시로 레빗을 자체 렌더로 돌려보면서 이건 좀 원리형 간격을 조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해서 이 바꾼 모습으로 가장 최적화된 원리형 간격으로 조절을 할 수 있었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열람실에 있는 것들도 원리형, 가로 원리형 몇 개를 좀 삭제하고 간격도 바꾸고, 그다음에 바깥에 공간 테라스가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열람실 내부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홀로 간 다음에 홀에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유리 패널을 몇 가지 문으로 바꿔가지고 수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성에 대한 내용이고, 도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계단, 도름 계단에서 부분에서 이 차무가 실제 실높이가 3이랑 모델링을 해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부분이니까 모델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높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레빗으로 모델링을 한 거 가지고 도면화 작업을 하고 렌더링을 돌리고 레빗웍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람표 이렇게 작성한 모습이고요. 도면화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복사를 한 다음에 필터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시성 그래픽을 조절을 해서
네, 구조 도면과 건축 도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히든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래픽 가시점에서 선 종류를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평면도, 정면도, 중면도, 중간도 이렇게 해서 구조 표명도까지 했고, 이 캐드 도면과 레빗 도면의 차이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오토캐드 작업을 할 때는 어쨌든 수동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르는 절단 레벨보다 높이 있는 고측창 같은 것도 사실 평면도에서 다 캐드에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레빗에서 하게 되면은 정말 실제로 지어지는 것처럼 3D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된 레벨을 내가 1200으로 한다 그러면 고측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평면에서 안 보이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측창에 맞춰서 또 자르면 다른 창문들이 안 보이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레빗은 2D와 3D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루미온을 또 렌더링을 했고요. 좀 멋있게 잘 나왔죠? 네. 렌더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빗에서는 노출 콘크리트 패널을 표현을 못했는데 렌더링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재료들 입혀가지고 노출 콘크리트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미온으로 만든 동영상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비소스랑 같이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소스로 이제 시공 간섭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다 벽이랑 보호 부분이 형상 결합이 안 된 부분들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레빗으로 들어가서 형상 결합을 다시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공정 관리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공정 관리해서 애니메이션 만든 거를 보여드리도록 나비소스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실무에 가서 이 나비소스를 활용을 하면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공사 관리를 할 때 정말 유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3D랑 2D가 이제 연동이 돼서 이쪽에서 수정하면 저쪽에서 바뀌고 이쪽에서 수정하면 저쪽에서 바뀌고 하는 것들이 정말 편리해서 수정 작업이 굉장히 원활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부 자체 렌더링으로 계속 그 내부에서의 공간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설계 변경을 할 때 느낌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실제로 그 시공하는 방식 그대로, 예를 들면 아까 그 화장실 벽체처럼 실제로 조적공이 와서 조적하고 아니면 타일공이 와서 타일하고 이런 것처럼 좀 그 시공하는 순서 그대로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 얘기지만 오토캐드로 할 때는 사실 저희가 딱 그리다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빔의 3차원 정보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에서 설계까지 했고 나비 서스로 이제 시공 살짝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유지 관리까지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정말 충분히 이 스마트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비임경 프로그램이 이제 랩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배울 아키캐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국제적으로 좀 다 이렇게 표준화된 소프트웨어가 없고 좀 자료 보안성이나 최적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장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뭔가 조언을 할 수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